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라는 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의 종류로 뭐가 있는지와 행정상 즉시 강제와 다른 실효성 확보 수단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상 즉시 강제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상 즉시 강제는 시급성을 요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작용입니다. 성질상 개인에게 의무를 명하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유행할 때 강제 격리를 많이 시켰었는데 이게 바로 즉시 강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행정벌이라는 건 과거에 어떠한 의무 위반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행정벌은 과거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즉시 강제는 현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게 즉시 강제인 것이죠. 직접 강제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강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직접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강제는 의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실력 행사가 가능한 것이죠. 코로나 때 강제 격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게 무언가를 잘못해서 감염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령 뭔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강제 격리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정상 즉시 강제는 개인에게 굉장히 침입적인 행정작용입니다. 그래서 즉시 강제를 하려면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데요.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행정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등이 있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의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대인적 강제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입니다.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 이게 바로 대인적 강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대인적 강제 수단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감염법, 감염병 예방법에 전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하는 조치라든지 강제 건강 진단을 받게 하거나 예방 접종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인적 강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물적 강제 수단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무기나 무기나 흉기 등의 물건을 임시 영치할 수 있고 위해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대물적 강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가 있고 그중에 일시적으로 건물 등을 폐쇄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물건에 대한 대물적 강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불법 게임물을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물적 강제 수단이고 소방기본법에 따른 물건의
파기하는 강제 처분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물건의 폐기, 이런 것들이 모두 대물적 강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법상 한계와 절차법상 한계가 있는데 먼저 실제법상의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를 하려면 장애가 현재 존재해야 됩니다. 위험한 상태가 지금 존재하거나 아니면 급박한 위험이 거의 임박한 경우, 이런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지도 몰라서 미리 즉시 강제를 발동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즉시 강제라는 건 급박한 위험을 지금 제거한다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되는 것이지 나중에 어떠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목적으로도 행사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만 사용돼야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사용돼야 된다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다음은 절차법상의 한계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신체를 구속하거나 물건을 수색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강제는 대물적인 수단이든 대인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신체를 구속하거나 수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즉시 강제를 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판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행정상 즉시 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불법 게임물을 발견하면 물건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되고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을 받지 않고 집행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즉시 강제를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영장이 없어도 즉시 강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행정상 즉시 강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 구제를 해야 할까요? 두 가지 경우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적법한 즉시 강제를 한 경우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즉시 강제는 어떨까요? 행정상 즉시 강제의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고소송과 같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즉시 강제는 특징이 신속하게 종료된다는 겁니다. 이미 즉시 강제가 종료되고 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쟁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무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직접 행정청이 실력 행사하는 게 행정상 즉시 강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 강제 격리를 한 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시강제의 특징은 현재 행정상 필요에 의한 작용이라는 것이고, 의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실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감염병 예방법,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적인 것과 대물적인 것이 있는데, 개인적인 것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있고, 대물적인 강제수단으로는 감염병 예방법의 일시적 폐쇄라든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게임물의 폐기, 이런 것들이 대물적 강제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가 지켜야 할 한계로는 실제법상 한계와 절차법상 한계가 있는데, 실제법상 한계로는 장애가 현재 존재해야 되고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동되어야 하며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법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